자, 지난 시간에 그 생각은 뭐로 하느냐 제가 물어봤었죠. 생각은 뭐로 하느냐? brain 아니고 언어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는 우리 아이가 논리적이냐 논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언어에 대한 표현을 보고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논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잠깐 하고, 어머님이 어떤 화법을 써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적 의미로서요, 논리라는 말은 생각해서 분별하는 이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잘 분별하는 이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다라는 이야기고요. 논리적 사고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흐름이나 어떤 생각의 연결, 생각의 순서 이런 등을 잘못이 없게 짜는 힘이 바로 논리적 사고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너무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겠죠. 쉽게 얘기해서 어머님들 세탁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탁기에다가 세탁물을 쫙 넣잖아요. 세탁물을 넣은 다음에 세탁이 끝났을 때에는 세탁물을 다 꺼내죠. 꺼냈을 때 자, 어떡합니까? 그 분별을 해야 되겠죠. 네이는 네이대로, 아니면 양말은 양말대로, 수건은 수건대로 이렇게 다 이게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이 쫙 흩어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이게 분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탁물을 분별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들을 끄집어냈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의 여러 가지인 걸 분별해야죠. 이 분별해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죠. 이런 바로 그 힘이 바로 논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물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니까 이거는 수건이구나, 이거는 양말이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쭉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 이것을 생각을 분별해서 이렇게 나누기라는 것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잘 분별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순서에 맞게 정리하기란 굉장히 힘들죠. 이게 바로 논리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또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알려줄 텐데요. 일단은 생각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들을 어떻게 분별을 할 것이냐. 요것은요. 일단은 커다란 생각, 작은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은 언어로 한다고 그랬죠. 언어로 했는데 언어가 큰 생각.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요. 커다란 개념이냐, 큰 개념이냐, 작은 개념이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언어는 의미의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는데 어떤 건 큰 의미고 어떤 건 작은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큰 개념, 작은 개념,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또는 유개념, 종개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생각을 큰 거는 큰 것끼리 묶고 작은 건 작은 거대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또 나중에 핵심적으로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서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그 어머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강의하면서 돈 많이 벌고 싶지? 그러면 요즘에 아이들이 막 돈 많이 벌고 싶다고 그래요. 그냥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요. 그 돈 많이 벌고 싶으면은 논리적이어야 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일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다면은 말이 자꾸 꼬이네. 이상하네 오늘. 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엄마가 4살짜리 꼬마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앵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4살짜리 꼬마가 그 앵두를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아이고 이놈이 그거 먹고 싶은 모양이구나. 야, 엄마 그거 한 주먹 먹어. 그랬더니 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이놈아 돈 안 받아 그냥 한 주먹 먹어.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뭐해? 먹으래다 나 공짜래. 가서 한 주먹 먹어. 그랬더니 애가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이놈아 야 하면서 그 주인 아저씨가 한 주먹 줘서 아이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그랬습니다. 너 아까 그거 먹으라고 했는데 왜 그거 한 주먹 먹어? 엄마 잠깐 귀 좀 빌려줘. 왜 뭐야? 아저씨 손이 더 커. 자, 지금쯤 한번 웃어줘야 되는데요. 웃질 않네요. 이 꼬마 아이는 아저씨가 한 주먹 먹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한 주먹 주우면 앵두 몇 알뿐이 안 되는데 아저씨 손으로 주면은 앵두가 엄청 많거든요. 아이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한 주먹 먹어? 그래, 한 주먹. 내가 주우면 2알뿐이 안 되는데 아저씨가 한 주먹 주면 10알이 되는 거야. 하고 버틴 겁니다. 자, 이게 누구 얘기냐? 유명한 부호 카네기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카네기 부호 아닙니까? 그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자, 아이는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에 21세기의 논리적인 인간으로 기를 때에는 아이한테 뭘 해야 됩니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인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전에 대학 입시에서도 논술 시험 본다 그러면 이례적인 평가 항목이 뭡니까? 이 학생의 사고의 깊이를 측정한다라고 하거든요. 사고의 깊이가 바로 뭐예요? 누가 얼마만큼 생각을 깊게 했느냐는 것이죠. 자, 논리적인 기본적인 기초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생각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힘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논리적인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뭐냐? 아이한테 뭘 생각해야 돼요?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아이가 뭘 물어봤을 때 글쎄 엄마랑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화법을 쓰는 게 좋죠. 이건 이거야. 너는 뭐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그걸 또 모르냐. 누구 닮아서 그래. 이것이 아니라 글쎄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같이 생각해 볼까? 네가 엄마보다 생각을 잘하잖아. 생각을 좀 해보렴. 이와 같이 아이한테 생각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화법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생각하는 깊게 하는 습관이 길들여지겠죠.